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과의사 김명준입니다. 저는 한 2달여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비욘디가 스튜디오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는 두 번째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여기 와봅니다. 메인 스튜디오하고 다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아늑한 그런 분위기이고요. 오늘 게스트를 또 모시게 되었는데요. 저희 이동우님 되십니다. 네,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학 전문 채널 비욘드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김명준 원장님은 제가 이제 알게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워낙 실력도 좋으시지만 인품이 더 좋으셔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이제 원장님인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에버사이트 한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우 이사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제 미국 한은행에 대해서 또 한은행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래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봐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 오늘 그 준비하신 내용이 안은행 이야기인데 안은행 눈은행인데 영어로 하면 아이뱅크죠. 아이뱅크라는 게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하실 텐데 오늘 제목이 안은행 이야기입니다. 안은행에서 주로 이제 다루는 조직이 각막 조직이 될 거고 부제로 시력 회복의 기적을 선물하다. 뭔가 좀 감동적인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에버사이트 한은행은 기증, 이식 및 연구의 힐링 파워를 통해 시력을 회복하고 실명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에버사이트 한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우 이사라고 하고요. 이 에버사이트 한은행은 국제 비영리 한은행으로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아 한은행 협회 이사로 있고요. 그리고 또 최초로 공인 한은행 기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한은행 협회에서 문제출제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평생교육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막을 분배하고 있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각막이 없는 나라의 한은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함께 그리고 유지하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전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네, 이제 CBT라는 거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Certified Eye Bank Technician 맞습니다. 네, 맞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따신 건가요? 맞아요. 이게 뭐 특별한 그런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치고 그리고 또 문제를 한 500개 정도 풀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고 한은행에 딱 한 명씩은 꼭 필요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돼요. 네네. 그 안은행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막 분배 저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안은행 개발 및 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뭐 간단하게 안은행을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여기 뒤에 조금 있으면 나오긴 하는데, 네, 제가 뭐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주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는 각막을 필요하는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개 1,200만 명 정도가 각막 이식을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각막이 기증을 받고 채취하고 검사하고 가공해서 그리고 분배까지 수술 받는 병원까지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간략하게 한은행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각막 이식 수술을 하는 안과 의사로서 각막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각막 조직이 나오도록 돌아가셔야지만은 기증자가 돌아가셔야지만 기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인공각막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공각막이 개발되고 있고 일부 인공각막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의 조직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아프고 질환이 있지만 각막 이식은 정말 각막으로 인해서 실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각막을 이식을 받으시면 다시 시력을 회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솔루션,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인공각막도 개발이 되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술이 이제 완전 사람의 각막을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공 각막, 기증자 각막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많이 기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저희 안은행들이 이렇게 있고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어떤 이유로 해서 실명을 하셨는데 안구 이식을 받으면 내가 다시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안구 이식이라는 개념은 나와 있긴 하지만 현재 임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각막 눈에서는 각막만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각막 그 창문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이 뿌옇게 되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신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강한 분들의 경우에는 각막만 대치를 해줄 경우에 시력을 되찾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각막 이식이 필요한 그런 눈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다는 거고 기증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증하시면은 그 기증 조직을 얻고 그 기증 조직을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하고 또 그 보관을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을 하고 필요한 의사들한테 연락을 닿아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그 조직을 배분하고 뭐 각막 분배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안은행 아이뱅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질문하신 준비해 오신 게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요. 너무 이렇게 제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김영중 원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준비해 온 슬라이드 계속 보여주시죠.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막을 분배하고 안은행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은 작년에 하노이에 초청이 되어서 같이 안은행을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지 개발할지 그 기증자를 어떻게 양성할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갔었던 일이 있었고 오른쪽 사진은 태국에 제가 초청이 되어서 가서 이제 디맥이라는 새로운 수술을 이제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연습하고 이제 같이 이제 트레이닝하는 시간을 가졌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안은행 역사와 저희 에버사이트 안은행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40년도부터 미국 안은행들이 설립이 되기 시작을 했고 저희 에버사이트 안은행은 1947년도에 처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도에 미국 안은행 협회가 만들어졌고 80년도에 안은행 협회를 통해서 임상 표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먼 훗날 한국지사가 설립이 되었고 가장 최근에 2023년도에 애리조나에서도 각막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사는 미국 미시건 주의 애나버라는 도시에 있고요. 시카고의 지사 그리고 뉴저지에도 지사가 있고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도 지사가 있고 그리고 한국의 해외 지사로서는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2024년도 분배 현황을 보시면 전 세계 33개 국가에 각막을 분배를 하고 있어요. 2024년도에는 8,500명이 저희 안은행에 각막을 기증하셨고 1,200명 정도가 각막 이식을 받으셨고 4,700개의 각막이 연구 또는 트레이닝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각막은 가장 바깥쪽의 표면 그리고 빛이 통과하는 통과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혈관이고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층인 각막이 투명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이식을 받게 되는데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이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증되는 인체 조직 또는 장기로 보시면 되겠고 이식 확률이 90%로 아주 높은 이식 확률이 성공 확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시청자분이 실시간 질문 주셨는데 스노클링님 질문 주셨는데 기증 절차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예, 한국에서 기증을 하시려면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이라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립 장기 조직 혈액원이라는 이렇게 나라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장기 기증을 서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서약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기증하신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분께서 기증 서약을 하신 곳에 연락을 하셔서 이제 기증 이제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되죠. 이제 그 기관들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고 예우에 맞추어서 이렇게 잘 기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사실 저도 기증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죽고 나면 어떻게 연락이 돼서 기증을 하게 되지라고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께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고 가셨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제 본인이 각막 기증을 서약을 했는데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그 기증하는데 문제는 없냐고 그러셔서 요즘 뭐 백내장 수술 워낙 또 잘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되기 때문에 뭐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좀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기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즘은 그 이제 CEBT 그런 안은행 테크니션들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공의들이 나가서 그 각막이든지 아니면은 안구를 한국말로는 적당한 말이 없어요. 채취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각막을 얻게 되죠. 각막이나 안구를 얻게 돼서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처리를 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이식 전 상태로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환자가 입원을 하고 각막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하고 각막 이식 수술이 진행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각막 이식은. 근데 그거를 영어로는 채취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프로큐어먼트라는 표현을 쓰죠. 맞아요. 프로큐어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리커버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옛날 얘기라고 하셨는데 그 하비스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수확하다. 네. 그 표현을 썼더니 기증자 가족들이 좀 그 표현이 미국에서 맞아요. 일입니다만 조금 맞아요. 그 표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은 프로큐어먼트 리커버리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증 각막을 채취하는 과정을 그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네, 또 황금비님 질문 주셨는데요. 인공각막 이식 영상을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표시가 나더라고요. 인공각막은 사람 각막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장단점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공각막은 각막 이식을 사람 각막을 이식을 한 경우에 여러 번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패하는 위험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 표면 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래서 여러 번 실패한 경우에 그러면은 계속 실패하는데 이식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제한적으로 쓰이는 게 인공각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뭐 보스턴 타입 같으면 표시가 조금 덜 나가 표시가 좀 덜 나긴 하고 또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뭐 치아 조직하고 같이 이렇게 뭐 들어있는 그런 인공각막도 있는데 그거는 표시가 많이 나긴 하죠. 근데 외관상 좋지는 않지만은 그 환자한테는 유일하게 시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굉장히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소중한 중요한 그런 수술 방법이 되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각막은 그렇게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병원에 같이 있는 정태영 선생님이 보스턴 타입 그 각막 이식을 관심을 가지시고 삼성병원 계실 때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또 수술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요즘은 그렇게 지금 뭐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인공각막 이식이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항상 각막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각막이 기증되는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의 미국 한국으로 치면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병원들은 계시던 환자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OPO,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로 하면 장기 구득 기간에 꼭 연락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망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연락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병원에서 연락을 하는 거죠. OPO에다가 OPO에서 이제 그 연락을 받게 되면 그 돌아가신 환자 정보를 다 받게 돼요. 차트를 받게 돼요. 차트를 보고 이 환자가 기증을 할 수 있는지 적합성을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기증을 하실 수가 있다. 장기 조직 각막을 기증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게 돼요.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 가족들이 이제 기증을 하겠다. 또는 이분이 환자분께서 이제 살아계실 때 먼저 기증 서약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채취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각막을 기증자가 생기면 각막을 이렇게 저희 각막을 채취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테크니션이 가서 이렇게 채취를 하고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채취를 하고 그리고 그 각막을 저희 안은행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각막을 검사하고 각막을 검사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각막을 또 가공을 하게 됩니다. 가공한 각막을 마지막으로 검사하고 이제 수술하는 병원으로 분배를 해서 각막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각막입니다. 이게 각막통에 들어가 있는 각막인데 렌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식을 받은 이 환자분, 이제 미국에서 이식받은 저희 어린이 환자인데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됐어요.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이제 청소년일 텐데 이렇게 시력을 회복을 하고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안은행에서는 이제 각막 전문가들을 함께 양성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수술 기법이 나오게 되면 이제 함께 가서 수술을 어떻게 이제 하게 되는지 이제 저희들이 기증한 각막 트레이닝 각막으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안은행 모범 사례를 전수하고 그리고 함께 개발하고 그 문화에 맞춰서 그리고 또 새로운 수술 기법을 같이 개발하고 같이 현장 교육하는 그런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라고 표현하셨는데 미국에도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도 옛날에는 기증자가 많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좀 사회적으로 그게 많이 기증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기증이 활성화가 돼서 지금은 기증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조금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약간 남는 각막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해외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대기자는 굉장히 많은데 기증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극소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각막을 수입해서 써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 기증자를 조금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거나 어떤 뭐 알리는 활동 기증을 하면 좋은 일에 쓸 수 있다. 요즘은 대부분 또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뭐 우리 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뭐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다면은 전 충분히 기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이렇게 기증자가 많지 않았었어요. 194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처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안과 학회에서 이제 이 필요성을 인지를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때쯤 해서 안은행들이 좀 하나 둘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1940년도에 뉴욕주의 첫 안은행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분 이름을 따서 만든 상도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드리는 상인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안은행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조금씩 기증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과학회에서 미국 안과학회 AAO에서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옵티멀러지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안은행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관리를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은행 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잠깐 몸담았던 미국 안은행 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러 기관 단체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제 안은행을 조금 이렇게 개발을 하고 기증자를 양성을 했는데 그 중에 또 입법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증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무조건 이제 환자가 돌아가시면 무조건 OPO 장기 구독기관에 연락하게 되는 시스템도 그쯤에서 같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 조금 차이가 크네요. 우리나라는 돌아가시면 기증의사를 생전에 밝히셨던 분의 가족들이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쵸. 여기는 자동적으로 연락이 되겠죠. 네. 저도 미국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있는데 거기 보면 도너라고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기증을 했었는데 뭐 조금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아마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한 기관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이제 분들이 콜라보레이션 하게 되면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지금의 이 안은행 시스템이 미국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DMB라고 하는 한국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운전면허증 가지러 가는 운전면허증 예, 그 발급하는 기관에서 보면은 이게 밑에 조그마한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이게 각막 기증하라고.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도 별 생각 없이 할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제 노력들이 조금씩 쌓여서
이제 각막 대기자가 없는 미국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서연님 질문 주셨는데 신선한 각막 공급을 하려면 어떻게 은행에서 하시나요? 그러셨는데 그 EBA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미국 안은행 협회가 아이뱅크 어소시에이션 오브 아메리카 맞습니다. EBAA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스탠다드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안은행에 운영하는 데 대한 표준이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백내장 수술하면은 거기서는 못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예전 제가 그 기준을 보면은 근데 이제 백내장 수술이 발달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해도 이제 검사 이후에 적합하면은 이식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전체 이제 홀 글러브라 그래서 전체 안구를 채취를 하는 게 스탠다드였는데 지금은 그냥 인사이트 익시전이라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각막이랑 일부 공막 조직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떼내는 게 표준으로 돼 있는데 혹시 감염을 높이지 않나 제가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썼던 논문도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감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염력을 높이지는 않더라고요. 감염은 높지 않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신선한 각막 공급을 하려면은 어떤 은행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증자분이 사망하시고 24시간 이내에 채취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12시간이 지나면 진한 각막도 채취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는 저희 메디컬 디렉터, 저희 안은행을 이런 이제 임상을 모두 관리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컨설팅을 통해서 여쭤봐요. 이분이 기증하셨을 때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되었는데 이 각막이 사용될 수 있는 각막인지 확인을 하고 채취를 하고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채취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임상 표준에 딱 맞추어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프로시저가 있어요.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아주 세세합니다. 그래서 장갑을 이렇게 낀다. 그리고 포셉은 이렇게 잡는다. 그리고 그 각막을 검사할 때는 이렇게 조금 틀어서 본다. 각도까지 나와 있고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따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신선하다고 하면 조금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안전하게 이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국 문화이긴 해요. 약간 그 풀프루프라 그러잖아요. 네, fail proof. 예,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실패 방지 내지는 바보 그렇죠? 바보 네. 방지 기능. 그래서 매뉴얼이 보면은 너무나 상세하게 돼 있는 매뉴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건 그대로 따라하면은 뭐 그냥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똑같이 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정도로 자세하게 매뉴얼이 돼 있는 경우가 많죠. SOP라고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미국 약간 문화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 조직을 얻어서 이제 적합한 조직도 있어요. 이식에 적합한 조직도 있는데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매뉴얼을 통해서 사전에 다 이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적합하지 않은 각막들은 연구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까 위에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제 새로운 수술 기법이 나왔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그 수술 기법을 같이 연습해보고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환자를 이제 직접 수술하기 전에 연습하는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들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 이혜니님 또 질문 주셨는데요. 실명자 중에 각막 이식으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각막이 투명한 창문이어야 하는데 그쪽으로 빛이나 상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각막 문제로 인해서 각막이 혼탁이 온다든지 각막이 붓는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볼 수 없는 다른 부분, 눈의 다른 부분, 뭐 시신경, 망막 이런 부분은 다 건강한데 각막의 이유로 해서 시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각막 이식으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뭐 다른 시신경 위축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각막 이식을 하더라도 시력을 회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각막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각막 이식으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이번에 맞네요.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 안은행은 더 이상 각막 대기자가 없습니다. 매년 5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있고 미국 자체에만 대략적으로 55개의 안은행이 있습니다. 이 55개의 안은행이 FDA와 미 안은행 협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기준 8만 6천 개의 각막이 기증이 되었고 이 기증된 각막을 발판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연구가 계속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대기자가 없다는 의미는 각막 이식이 필요한 상태이면은 그냥 수술 예약을 하고 그날 와서 그냥 수술을 그쵸. 받으시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자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이제 각막 이식할 수 있는 각막이 생겼을 때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그때 이제 수술을 하러 입원하시는 게 가능하실 때 이제 매치가 드디어 이루어져서 네, 그렇게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랑은 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 미국 사람이고 오늘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각막 이식이 필요해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선생님이랑 같이 수술 날짜를 잡고 편한 날짜에 가서 각막 이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지금은 미국은 각막 대기자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왜 안은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전 세계에서 1,200만 명이 각막이 필요합니다. 그 1,200만 명 중에 90% 이상이 저소득 환경에 있는 환자분들이세요. 한국에는 대략적으로 2,000명 이상 정도가 되기를 한다라고 하고요. 이게 각막 이식이 실명을 예방 가능한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인구에서 53%가 각막 이식할 수 없는 접근 불가한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자급자족 가능한 국가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미국, 호주, 이탈리아, 스리랑카. 그리고 수입되어지는 각막, 미국 각막은 아주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문제의 이유는 안은행이 부족해서 이렇게 부족한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요. 세계 인구가 기증각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해결 방법은 효과적인 안은행 시스템을 함께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진은 이제 한국 라이온스 클럽과 저희가 안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진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적은 비용으로 생명을 구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동그라미 보시면 이게 프레드 할로 파운데이션 자료인데요. 이게 일부를 1달러를 이제 실명 예방 가능한 그러한 곳에 투자를 하면 4달러로 이렇게 변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렇게 투자하는 과가 안과예요. 예, 그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떠한 결과로 돌아오냐? 생산성이 올라가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더 이상 미국에서 각막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급자족 그리고 1달러가 4달러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키스탄의 예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정부와 의료와 민간이 함께 참여한 안은행 설립을 세계 안은행을 설립을 했고요. 함께 임상 표준을 개발을 했고 시설 장비 교육을 함께 진행을 해서 이제 파키스탄 문화에 맞는 기증 문화를 같이 만들어서 지금은 파키스탄에서 자체적으로 기증자를 양성을 하고 그리고 채취를 하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중간에 계신 분이 이게 파키스탄 대통령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대통령이신데 이제 오프닝 세레모니, 리본 커팅 세레모니라고 하죠. 네. 그때 오셔가지고 알시파 안은행 처음 첫날 오픈하는 날, 이 개업식 날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함께 사진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UAE랑도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UAE와도 함께 안은행 개발을 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은 이름이 에버사이트인데 여기 지금 로고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진에서 예전에 이름이 좀 다르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예전에 미드웨스트 네. 아이뱅크라고 했었어요. 네. 이제 저희들이 미드웨스트라고 한다면 이제 약간 중부, 약간 미드웨스트 하면 서부 같지만 중부입니다. 네. 예, 중부인데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지사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미드웨스트 지역에만 있는 안은행이 아니게 되어서 네. 그래서 에버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죠. 네. 제가 아산병원 있을 때 각막을 또 수입했던 데가 에버사이트도 있지만은
라이언스 아이뱅크 오브 오레곤주에 있는 아이뱅크랑도 저희가 협업을 해서 각막을 조직을 받아서 이식을 했었는데 거기도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바꿨어요. 비전 기프트라고. 요즘 트렌드예요. 조금 이름을 조금 더 이렇게 네. 좀 친근감 있게. 그렇죠. 아이뱅크 막 들어가기 좀 딱딱하긴 한데. 그렇죠.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딱딱한 느낌의 아이뱅크도 없애고 네. 더 사람들한테 친근감을 가져서 더 많은 분들이 기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어떤 지금 중동 지역이나 좀 뭐 동남아 지역에도 지원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아는행 설립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요? 네, 저희들이 가장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일단은 중동과 아시아권, 동남아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키스탄, 그리고 제가 자주 방문하고 있는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방콕, 그런 곳에서 저는 활동을 하고 있고, 저 미국에 있는 지금 잠자고 있을 저희 동료들은 이제 영국, 그리고 모로코, 그리고 콜롬비아,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곳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남미도 커버를 그리고 하고 있고, 그 남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랑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뭐 회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관이죠. 에버사이트가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맞습니다. 비영리 기관인데 저희가 각막을 조직을 미국에서 얻으면은 그 조직 가격이 사실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받아오는데 그래도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인데 비영리 단체가 뭐 이윤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 계속 뭐 유지하는 뭐 직원들 급여도 드려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여러 가지 시설도 계속 맞아요.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비용 때문에 저희가 각막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는 비영리 기관이고 회사인데 이제 각막을 채취하고 검사하고 가공하고 분배하는 데까지 그런 일련의 저희는 프로세싱 피라고 해요.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 뭐 프로세싱 피가 수수료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이런 업무에 있어서 네네. 최소한의 이제 그 피를 그 코스트에 리쿠프를 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프로세싱 피를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피 스트럭처가 이 가격 책정이 된 그 기반이 미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은 이렇게 인건비도 비싸고 이 유지 비용이 한국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이제 아는행을 만들자 하는 이유가 그 나라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뭐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그 피 스트럭처가 자기 나라의 피 스트럭처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온 역량을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질문 황금비님 질문 주셨는데요. 라식 수술 받은 사람은 각막 기증을 할 수 없나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기증하실 수 있어요. 이게 단답형을 말씀드리면 기증하실 수가 있고요.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각막 이식에도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생겼어요. 이렇게 원장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개발을 하셔서 여러 가지 수술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부분층 각막 이식으로 각막이 사용될 수 있어요. 가장 요즘에 활발하게 한국에서도 지금 수술이 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이렇게 편안하게 기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피세포 이식이 사실은 최근에 가장 뭐 많이 발전한 분야인 것 같긴 해요. 부분층이 그렇죠. 뭐 앞쪽을 이식하는 방법도 있고 이상이 있는 부분만 이식하자는 건데 뒤쪽에 각막 내피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디색, 뭐 디맥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회복도 빠르고 최소 침습적인 그런 수술 맞습니다. 방법이 되는데 뭐 사실 미국 중심으로 많이 발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발달을 한데 뭐 의사들의 기여도 있지만 아는행의 기여도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라식하셔도 이식을 할 수 있고 요즘 이제 예전에 오래전에 수술하셨던 분들 중에 그 렌즈 삽입술 받으셨던 분들 중에 홍채에 거는 렌즈가 있거든요. 그 렌즈를 하신 분들은 내피세포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렌즈를 제거를 하고 또 내피세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피세포 이식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각막 이식에 대한 수요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수록 안은행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적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에버사이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너무 좋죠. 그리고 또 높은 의료 접근성을 자랑을 합니다. 제가 이 오징어 게임 사진을 왜 넣었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 가면은 너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세요. 그래 싱가포르에서 제가 썼던 자료인데 오징어 게임 모르는 분이 없으세요. 한국 K 드라마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부심 되게 가지면서 제가 다른 나라를 가고 있는데 어디 요즘은 입국할 때 다른 나라 해외에 갔을 때 입국했을 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뭐 인사 건네는 분들이 많죠. 그 맞아요. 다음 말은 못 하시더라도 네. 간단한 인사 말씀, 뭐 감사 인사말 그다음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관심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한국인으로서 요즘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기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00명 정도 있고요. 대기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이제 국내 기증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각막 수요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프로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는데 계속 기증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각막이 사람 눈이 두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게 그러면 왜 조금 어려울까요? 이게 신념, 막연한 두려움, 가짜 정보가 되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기증을 하게 되면 내가 사후에 이제 이렇게 좋은 곳으로 길 못 찾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날 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시는 분 계시고 또는 가짜 정보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시스템 문제도 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각 병원들 또는 각 기관들이 다 따로따로 이제 기증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된 힘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 각막은 한국에서 장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외부의 전문가인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한국에는 국가 또는 비영리 단체 독립기구가 운영하는 그런 안은행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증자 양성 그리고 채취하고 검사하고 가공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의 역할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년간 단연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 축적한 전문 지식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정말 한국에 정말 맞는 우리가 요즘 맞춤옷 또는 맞춤 가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한국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회와 협력을 해서 안은행 위원회를 만들고 함께 임상 표준을 만들고 그리고 또 안은행 학술 토론회를 진행을 해서 이 안은행이 어떻게 더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각막이 환자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지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기구와 함께 어떻게 기증하는 그런 법을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기증이 된 각막이 이식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사후에 관리가 될지 이런 법도 함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 정부와 함께 어떤 정부 기관 단체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지 관리 감독을 할 때는 어떻게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민간 단체를 통해서 이제 같이 기증 캠페인을 계속 진행을 하고 이 동력이 계속 갈 수 있도록 한 번, 두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증 문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가는 거. 그리고 또 민간 단체에서 또 이렇게 재정적인 또 지원을 많이 주세요. 지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민간 단체 그 재정 지원을 통해서도 이 안은행이 계속 1년만 뭐 있고 내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역 사회를 이제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제 막연한 두려움 및 가짜 정보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를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관을 이렇게 열어놓고서 지인들이 마지막 와서 인사하는 그쵸? 오픈 캐스킷 퓨너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못하게 될까봐 이렇게 좀 눈을 기증을 하고 나면 어떤 외형적인 좀 변형이 생겨서 못할까봐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저는 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게 좀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조금 무섭기는 한데 이제 화장을 예쁘게 하고 이렇게 관 안에 누워 계시면은 지인들이 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뭐 그쵸. 그런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이죠. 이게 각막 이식이 하게 되면 뭐 눈이 없어지거나 또는 뭐 내 모습이 흉측하게 변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막연한 두려움과 가짜 정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각막 이식, 각막 기증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훨씬 더 이게 외형적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가요?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오픈 캐스킷 세레모니를 이렇게 퓨너럴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 준비하는 퓨너럴 홈이 있어요. 이게 장례식장이죠. 퓨너럴 디렉터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 테크니션이 가서 채취를 한다고 한다면 되게 거부 반응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내가 이제 기증자, 이게 돌아가신 고인을 좀 아름답게 예쁘게 해서 오픈 캐스킷 그런 퓨너럴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혹시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한 번 저희 채취 기사분이 이제 테크니션과 채취를 하면 그 생각이 완전 바뀌세요. 네, 그래서 더 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외형의 변형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기성님 질문 주셨는데 기증된 각막에 보존 기간 같은 것이 있나요?라고 하는데 보존 용액을 쓰죠. 저희 그렇죠.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옵티졸을 쓰는데 어떻습니까? 보존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보존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하이퍼서믹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보존 용액 약간 핑크색의 보존 용액에 이게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채취하고 그 보존 용액에 각막이 그 담기는 딱 그 순간부터 14일 이내에 각막 이식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14일을 저희들이 규정한 이유는 14일이 지나면 이게 아까 5개 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마지막 층에 이제 세포층이 있는데 세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조금 더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가장 많을 때 이식하면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뭐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이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채취한 각막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약 2주간의 시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빠르게 연결이 되면 한 일주일 안에 이식 수술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뇌피세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뇌피세포가 잘 보존된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2주 전에는 수술을 해야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어제 급하게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기증자 가족 편지가 온 걸 한번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짧게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각막은 한국에서 이식이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 저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안은행에서 요청을 받았는데 이제 그 생전에 어떤 기억들을 갖다 이렇게 쭉 쓰셔가지고 맞아요. 이제 좋은데 이식이 돼서 쓰였기를 바란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제가 편지를 전달을 받아서 그분은 제주도에서 오신 분을 제가 수술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계시는 분한테 이식이 돼서 거기 아름다운 자연을 계속 보면서 잘 살아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이 조금 남아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이제 돌아가시면서 기증은 하셨지만 그쵸. 그 일부분이 각막이 계속 살아남아서 좋은 곳에 있다라고 제가 편지를 레터를 의사로서 이제 써드렸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년 동안 이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이제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 사랑하는 딸 요한나의 각막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40세에 세상을 떠났고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삶의 빛이었습니다.
요한나는 수두증을 가지고 태어나 10살이 될 때까지 8번의 신경외과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40년간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녀의 어머니로서 저는 그녀가 항상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나는 두 딸의 어머니이자 14년 동안 한 남자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삶의 진정한 소명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밤 그녀는 딸의 학교에서 올해의 자원봉사자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상식 후 친구들과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수두증으로 인한 수술의 오랜 결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듯이 그녀의 죽음은 저와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 남아있는 매일 저는 제 딸을 잃은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선물이며 저는 그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한나가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축복받은 삶을 계속 살아가시고 가끔 제 딸을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안 울려고 안 울 수가 없네요. 이제 생전에 있었던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제 좋은 곳에 또 그 기증을 받으신 분들이 또 좋은 삶을 또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은행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약간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약간 성직자 같은 그런 느낌들이 살짝 네,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삶과 죽음을 계속 이렇게 조금 직업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죠? 네,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질문은 저희가 실시간 올라오신 질문은 가능한 답변을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안은행, 각막 기증, 그다음 기증된 각막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동우 안은행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이동우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그 기증에 대해서 장기 기증, 각막 기증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장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담이 적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각막 기증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누는 삶이라든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질문은 혹시 이렇게 댓글창에 또 조금 추가로도 해주시면은 저희 이동우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기회 되시면은 안은행의 네. 다른 활동들 저희 사실은 안과 의사들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수술 트레이닝 관련해서도 많이 좀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죠. 의학 채널에서 조금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무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봄이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